자, 고기후가 무엇이냐? 옛날 시대의 기후 변화를 우리는 고기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질 시대에도 환경이 존재했었고 기후들의 변화가 막 들쑥날쑥 존재했었죠. 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 그 고기후를 어떻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질 시대의 기후 변화에서 고기후의 변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성캄브리아대부터 해서 지질 시대를 4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 빙하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얼마만큼 존재했느냐, 요 얘기를 여기 표에서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모든 시대에서 전반적으로 온난하고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온난하니까 생명체들이 살아갔겠죠. 자, 이런 온난한 기후 중에 이제 나중에 후기나 말기 때에 이제 빙하기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시대 중에서 언제가 없냐면 오로지 중생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대에 빙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때에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으나 딱 들어가죠. 그러면서 후기에 빙하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상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전반적으로 온난하였으나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자, 후기에 빙하기, 한랭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후기에 빙하기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신생대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온난하였으나, 자, 언제 제4기라고 한다는 것은 후기예요. 후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후기에 모두 다 빙하기가 있는데 오로지 언제 없었냐면 중생대 때만 없었어요. 중생대 때는 전체적으로 온난한 상태, 전반적으로 온난, 빙하기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로 전반적으로 온난한 상태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후기를 제외하고 온난하지만, 자, 중생대에서는 모든 시기가 다 온난한 상태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빙하기 중에서도 차별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존재해요. 오로지 신생대에서. 자, 제4기 마지막 말기쯤이에요. 이때에는 빙하기가 존재했었는데 4번 빙하기가 있었어요. 빙하기가 4번이나 있었다. 그럼 이 4번의 빙하기가 있는 동안에 한 번 녹았다가 다시 얼고, 녹았다가 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빙하기가 있는 동안 이 사이에 3번의 간빙기가 존재합니다. 간빙기.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자료에 이런 자료들을 얻게 되는데,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가면서 우리 기온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온난한 시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한랭하면서 빙하기가 도달하는 거죠. 도래하는 거죠. 자, 후기 때의 성캄브리아 시대에 빙하기가 존재하죠. 고생대 때도 후기 때에 빙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생대 때는요, 여기 찌글찌글찌글하죠. 4번의 빙하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신 중생대 때는 없어요. 빙하기가 없는 특징, 오로지 중생대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 아래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어렵지 않습니다. 성캄브리아대부터 신생대까지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빙하기가 존재했었고 중생대에서만 없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기후들을 어떻게 현재의 과학자들이 측정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빙하 시추 코어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빙하를 둥그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뚫어요. 일단 빙하를 이렇게 둥그렇게 커다란 기둥 모양으로 뚫어요. 그러면은 그 빙하는 쌓이면서 이제 두껍게 굳은 것이기 때문에 아래층일수록 옛날, 그 다음에 위층일수록 요즘, 나중, 아래쪽이 먼저, 그 다음에 위쪽이 나중된 지층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제 물질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기후 변화를 내가 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물 분자의 산소 동위 원소 비예요.
내가 빙하를 시추를 했을 때 이제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내가 원하는 지층, 지질시대의 지층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의 산소 동위원소 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산소라고 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는 18탄소예요. 18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는 탄소. 자, 그런데 얘보다 가벼운 16산소도 존재해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비율을 측정을 하는 거죠. 빙하 속에서. 자, 16산소, 18산소가 있는데 18산소는 조금 무겁고 16산소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16산소 같은 경우는 증발을 자주 한다. 온난하든 한랭하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증발을 하는 반면, 자, 이 18산소 원래 안정적인 산소죠. 이 안정적인 산소는 이제 온난할 때에는 잘 증발을 하지만 한랭할 때는 증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온난한 경우에 얘의 비율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여기 분자와 분모죠. 분자값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 원소의 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온난할 때에는 증가해요. 18산소의 증발 비율이 높아지니까. 자, 이것과 반대로 이제 한랭할 때를 한번 찾아보죠. 한랭한 경우에는 16산소는 잘 증발을 하는데, 잘 증발을 하지만 18산소는 증발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온난했을 때의 비율보다는 좀 낮은 값을 갖겠죠. 왜 그러냐면 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의 증발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산소의 비율, 우리 빙하 코어를 채취를 했을 때 산소의 비율을 봤으면 이 비율이 높으면 온난하고 그 다음에 낮으면 한랭하겠구나,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공기방울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산소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도 연구를 할 수 있죠. 이 공기 안에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기 중에 어떤 성분이 존재했었는지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분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자, 당시에 이 빙하가 만들어지는 당시에 대기 중에 어떤 공기의 조성이 존재했었는지, 자, 대기 조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공기방울 연구예요. 또 하나 플러스 이산화탄소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게 되면 얘는 온실기체예요. 온실기체.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얘가 높으면 온난한 기후였겠구나. 굉장히 기온이 높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이테로 갈게요. 자, 나무 나이테. 지질시대에도 나무가 살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나이테를 가지면서 이제 생장을 하겠죠. 자, 그런데 나이테라고 하는 애가 1년에 하나씩 생길 텐데 생장의 정도에 따라서 나이테의 그 밀도가 달라져요. 자, 나이가 아니지. 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온난하면서 그 다음에 강수량이 풍부할 때, 이럴 때에는 얘네가 생장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나이테와 그 다음에 나중에 생성되는 나이테 사이의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밀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무의 테를 딱 잘라봤을 때 조금 환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자, 온난하지 않죠. 한랭하면서 좀 건조한 기후면 이 나무가 원래 존재하다가 생장을 좀 더디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이테가 생길 때에는 멀리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두워 보이고 밀도가 증가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나무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에 이제 더 생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나이테 사이의 면적이 넓어진다. 얘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색이 밝아 보이겠죠. 이것과 반대이면 어두워 보이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서. 자, 이제 석순 종류석 연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석회 동굴이죠. 이제 석회암 지역이 있었고 거기를 지하수가 쫙 지나가면서 동굴을 빵 뚫었어요. 그런데 이 동굴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쑥 우리 고드름처럼 내려오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죽순처럼 위로 자라나는 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생명체는 아니고 석회 성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점점 증가를 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아래쪽에 있는 애가 석순이라고 불리는 애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애가 종류석이죠.
종류석. 뭐 이름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애들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얘네들은요 석회의 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의 방사선 원소의 반감기를 알면 우리들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 절대 연령을 알아낸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 이 지층이 만들어진 연령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다. 또 하나 얘네들이 포함하고 있는 산소의 동위원소 B가 또 존재하겠죠. 이 동위원소 B는 앞에서 빙하와 동일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18개의 산소랑 그 다음에 16개의 산소. 자, 요런 얘네들의 비율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온난할 때에는 여기에 비율이 높을 거고 그 다음에 한랭할 때에는 이 비율이 낮을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요 석회 동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내용. 또 하나 지층의 퇴적물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꽃가루. 자, 이 꽃가루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뭐 별의 별 압력이나 변화를 주더라도 잘 썩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썩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얘를 내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썩지 않고 보존되기 때문에 종류를 보고 이 꽃가루가 그 퇴적물에 쌓였을 때의 당시의 기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지층의 퇴적물 중에서는 화석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석이 가지고 있는 또다시 동위원소비, 산소의 동위원소비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8산소와 그 다음에 16산소의 비율을 확인을 하는 건데, 자, 대기 중에서 혹은 육지의 상태에서는 자, 여기 온난할 때에 온난한 조건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자, 온난할 때에는 이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해양 생물일 때는 좀 조건이 달라져요. 자, 바다는요, 물이라고 하는 건요, 잘 기체가 녹을 때에는 차가울 때 잘 녹아요. 뜨뜻할 때는 잘 안 녹아요. 우리가 사이다에 이산화탄소가 잘 녹는 게 냉장고에 잘 보관했을 때인 것처럼, 자, 해양에서도 차가울 때 잘 녹는다. 그러면 자, 여기 18산소, 16산소가 존재하는데 온난할 때에는 해양 속으로 이 18산소나 16산소가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차가워졌을 때는 얘네들이 잘 녹아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물을 활용을 해서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해양 생물들은 그 비율을 가지고 죽었다가 화석화되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난할 때에는요, 요 비율 18산소들이 아래에 해양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해양 생물의 요 산소 동위 원소 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기 상태에서 혹은 육지의 상태에서랑 일반적인 상태죠. 그다음에 해양 생물의 상태랑은 좀 반대격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기후가 무엇이냐? 옛날 시대의 기후 변화를 우리는 고기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질 시대에도 환경이 존재했었고 기후들의 변화가 막 들쑥날쑥 존재했었죠. 그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 그 고기후를 어떻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질 시대의 기후 변화에서 고기후의 변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성캄브리아대부터 해서 지질시대를 4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 빙하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얼마만큼 존재했느냐, 요 얘기를 여기 표에서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모든 시대에서 전반적으로 온난하고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온난하니까 생명체들이 살아갔겠죠. 자, 이런 온난한 기후 중에 이제 나중에 후기나 말기 때에 이제 빙하기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시대 중에서 언제가 없냐면 오로지 중생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대에 빙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때에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으나 딱 들어가죠. 그러면서 후기에 빙하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상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전반적으로 온난하였으나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자, 후기에 빙하기, 한랭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후기에 빙하기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신생대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온난화였으나 자 언제 제4기라고 한다는 것은 후기예요. 후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후기에 모두 다 빙하기가 있는데 오로지 언제 없었냐면 중생대 때만 없었어요. 중생대 때는 전체적으로 온난한 상태, 전반적으로 온난, 빙하기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로 전반적으로 온난한 상태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후기를 제외하고 온난하지만 자 중생대에서는 모든 시기가 다 온난한 상태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빙하기 중에서도 차별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존재해요. 오로지 신생대에서 자 제4기 마지막 말기쯤이에요. 이때에는 빙하기가 존재했었는데 4번 빙하기가 있었어요. 빙하기가 4번이나 있었다. 그럼 이 4번의 빙하기가 있는 동안에 한 번 녹았다가 다시 얼고, 녹았다가 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빙하기가 있는 동안 이 사이에 3번의 간빙기가 존재합니다. 간빙기.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자료에 이런 자료들을 얻게 되는데 서kam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가면서 우리 기온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온난한 시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한랭하면서 빙하기가 도달하는 거죠. 도래하는 거죠. 자, 후기 때의 서kam브리아 시대에 빙하기가 존재하죠. 고생대 때도 후기 때에 빙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생대 때는요, 여기 찌글찌글찌글하죠? 4번의 빙하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신 중생대 때는 없어요. 빙하기가 없는 특징, 오로지 중생대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 아래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어렵지 않습니다. 서kam브리아 때부터 신생대까지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빙하기가 존재했었고 중생대에서만 없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기후들을 어떻게 현재의 과학자들이 측정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빙하 시추 코어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빙하를 둥그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뚫어요. 일단 빙하를 이렇게 둥그렇게 커다란 기둥 모양으로 뚫어요. 그러면은 그 빙하는 쌓이면서 이제 두껍게 굳은 것이기 때문에 아래층일수록 옛날, 그 다음에 위층일수록 요즘, 나중. 아래쪽이 먼저, 그 다음에 위쪽이 나중된 지층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제 물질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기후변화를 내가 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물 분자의 산소 동위 원소 비예요. 내가 빙하를 시추를 했을 때 이제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내가 원하는 지층, 지질시대의 지층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의 산소 동위원소 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산소라고 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는 18탄소예요. 18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는 탄소. 자, 그런데 얘보다 가벼운 16산소도 존재해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비율을 측정을 하는 거죠. 빙하 속에서. 자, 16산소, 18산소가 있는데 18산소는 조금 무겁고 16산소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16산소 같은 경우는 증발을 자주 한다. 온난하든 한랭하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증발을 하는 반면 자, 이 18산소 원래의 안정적인 산소죠. 이 안정적인 산소는 이제 온난할 때에는 잘 증발을 하지만 한랭할 때에는 증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온난한 경우에 얘의 비율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여기 분자와 분모죠. 분자값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 원소의 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온난할 때에는 증가해요. 18산소의 증발 비율이 높아지니까. 자, 이것과 반대로 이제 한랭할 때를 한번 찾아보죠. 한랭한 경우에는 16산소는 잘 증발을 하지만 18산소는 증발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온난했을 때의 비율보다는 좀 낮은 값을 갖겠죠. 왜 그러냐면 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의 증발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산소의 비율, 우리 빙하 코어를 채취를 했을 때 산소의 비율을 봤으면 이 비율이 높으면 온난하고 그 다음에 낮으면 한랭하겠구나,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공기방울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산소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도 연구를 할 수 있죠. 이 공기 안에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기 중에 어떤 성분이 존재했었는지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분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자, 당시에 이 빙하가 만들어지는 당시에 대기 중에 어떤 공기의 조성이 존재했었는지, 자, 대기 조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공기방울 연구예요. 또 하나 플러스 이산화탄소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게 되면 얘는 온실기체예요. 온실기체.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얘가 높으면 온난한 기후였겠구나. 굉장히 기온이 높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이테로 갈게요. 자, 나무 나이테. 지질시대에도 나무가 살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나이테를 가지면서 이제 생장을 하겠죠. 자, 그런데 나이테라고 하는 애가 1년에 하나씩 생길 텐데 생장의 정도에 따라서 나이테의 그 밀도가 달라져요. 자, 나이가 아니지. 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온난하면서 그다음에 강수량이 풍부할 때, 이럴 때에는 얘네가 생장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나이테와 그다음에 나중에 생성되는 나이테 사이의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밀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무의 테를 딱 잘라봤을 때 조금 환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자, 온난하지 않죠. 한랭하면서 좀 건조한 기후면 이 나무가 원래 존재하다가 생장을 좀 더디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이테가 생길 때에는 멀리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두워 보이고 밀도가 증가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나무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에 이제 더 생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나이테 사이의 면적이 넓어진다. 얘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색이 밝아 보이겠죠. 이것과 반대이면 어두워 보이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서. 자, 이제 석순 종류석 연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석회 동굴이죠. 이제 석회암 지역이 있었고 거기를 지하수가 쫙 지나가면서 동굴을 빵 뚫었어요. 그런데 이 동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쑥 우리 고드름처럼 내려오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죽순처럼 위로 자라나는 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생명체는 아니고 석회 성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점점 증가를 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아래쪽에 있는 애가 석순이라고 불리는 애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애가 종류석이죠. 종류석. 뭐 이름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애들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얘네들은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의 방사선 원소의 반감기를 알면 우리들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 절대 연령을 알아낸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 이 지층이 만들어진 연령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다. 또 하나 얘네들이 포함하고 있는 산소의 동위원소 B가 또 존재하겠죠. 이 동위원소 B는 앞에서 빙하와 동일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18개의 산소랑 그 다음에 16개의 산소. 자, 요런 얘네들의 비율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온난할 때에는 여기에 비율이 높을 거고, 그 다음에 한랭할 때에는 이 비율이 낮을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요 석회 동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내용. 또 하나 지층의 퇴적물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꽃가루. 자, 이 꽃가루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뭐 별의 압력이나 변화를 주더라도 잘 썩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썩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얘를 내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썩지 않고 보존되기 때문에 종류를 보고 이 꽃가루가 그 퇴적물에 쌓였을 때의 당시의 기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지층의 퇴적물 중에서는 화석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석이 가지고 있는 또다시 동위원소비, 산소의 동위원소비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8산소와 그 다음에 16산소의 비율을 확인을 하는 건데, 자, 대기 중에서 혹은 육지의 상태에서는 자, 여기 온난할 때에 온난한 조건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자, 온난할 때에는 이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해양 생물일 때는 좀 조건이 달라져요.
자, 바다는요, 물이라고 하는 건요, 기체가 녹을 때에는 차가울 때 잘 녹아요. 뜨뜻할 때는 잘 안 녹아요. 우리가 사이다에 이산화탄소가 잘 녹는 게 냉장고에 잘 보관했을 때인 것처럼, 자, 해양에서도 차가울 때 잘 녹는다. 그러면 자, 여기 18산소, 16산소가 존재하는데 온난할 때에는 해양 속으로 이 18산소나 16산소가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차가워졌을 때는 얘네들이 잘 녹아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물을 활용을 해서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해양 생물들은 그 비율을 가지고 죽었다가 화석화되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난할 때에는요, 요 비율 18산소들이 아래에 해양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해양 생물의 요 산소 동위 원소 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기 상태에서 혹은 육지의 상태에서랑 일반적인 상태죠. 그다음에 해양 생물의 상태랑은 좀 반대격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